갭 4억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 셔츠 지금 자세히 보니까 약간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사연자분이 보고 계신 곳은 광장 청구 27평, 배재 현대 29평, 신당 삼성 24평입니다. 광장 청구부터 볼게요. 96년 준공의 654세대, 광나루역과 강변역 중간에 있고요. 여기에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군이 좋다. 두 번째, 평지의 더블 역세권이다. 세 번째, 강변북로의 접근성이 좋다. 네 번째, 가성비가 좋다. 여기가 가성비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세대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두 번째, 연식도 아쉬운데 재건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많은 편이에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거겠죠. 이 정도 학군에, 이 정도 교통에, 이 정도 위치되는 곳을 이 금액대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학군인 강남, 목동, 중계 이렇게 있다면 강남과 목동은 너무 비싸고 중계동은 너무 외곽에 있는 것 같아서 좀 꺼려지죠. 이 광장 청구의 시세는 9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5억 8천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넉넉히 한 4억 정도 해요. 다음 배재 현대, 여기도 작지만 강한 단지인데요. 5호선 초역세권에 5년 뒤에 9호선이 개통한다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겠죠. 이 아파트 주변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고덕역 남쪽으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셔틀버스 없이 좋은 학교와 학원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광장 청구처럼 세대수와 연식이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라시움이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르테온, 그 단지에는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수요가 여기로 가기 때문이에요. 최근 실거래가는 8억 7천이고요. 전세가는 4억 5천 정도 합니다. 여기도 그 차이가 넉넉히 4억 정도 해요. 다음 신당 삼성, 청구역 역세권이고요. 99년 준공의 994세대, 여기가 아까 두 단지보다는 학구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광장동과 고덕동은 아무래도 동쪽에 쏠려있죠. 하지만 신당동은 사대문과 매우 가깝습니다. 주변 분위기나 언덕의 유무 같은 것들을 세세히 비교해보면은 살짝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여기는 매매가가 9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는 5억 3천 정도 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실거주는 아니고 순수 투자 목적이거든요. 보신 이 세 곳이 실거주 가성비로는 매우 좋은 곳들이에요. 특히 광장 청구나 배재 현대 같은 곳들은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학군인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순수 투자와 실거주를 포함한 투자는 저는 약간 시야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4억이 있다면 저는 다른 곳도 검토해 볼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조건으로는 바로 신축입니다. 서울에 있는 신축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90년대 지은 아파트들, 즉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르는 20대 분들이 보는 기준보다는 살짝 못 미칠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분은 실거주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전세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구축 아파트들은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변에 공급이 있으면 신축보다 구축의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곳은 신당동과 멀지 않은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답심리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 위브부터 청량리 크래시티, 힐스테이트 청계 등등, 그리고 또 같이 본 곳은 동작구에 있는 상도 더샵입니다. 이 아파트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거주와 투자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댓글에 질문을 적어주실 때는 실거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거주하면서 투자로만 보고 있는지 이거를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트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단지들은 다 좋은 단지들입니다. 좋지 않은 진짜 이상한 단지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를 시키거든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가 나왔는데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그 단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 속상하시다면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악플 다셔도 상관없어요. 기분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저한테 푸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점이 없는 아파트는 없어요. 압구정이나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조차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 단지를 비교해보는 게 공부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단지가 나왔다면 왜 사연자가 이 아파트를 후보에 올렸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단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한번 보시고 그 지역의 특성도 같이 보면은 더 공부가 되겠죠. 직접 가보면 물론 더 좋겠고요. 사연자분 좋은 선택 하시고요.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